수임료요? 성공보수 포함해서 20%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그중 600만 원이 변호사비예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병원비도 아직 못 받았는데 변호사비부터 내라고요?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변호사비 전부 내 돈으로 낼 필요 없어요. 대법원이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규칙이에요.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이기면 공짜네? 이거 완전 꿀인데? 근데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일은 없습니다. 법은 늘 조건이 붙어요. 이 제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이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있죠? 이거 변호사 써야 하나? 근데 변호사비가 더 나가면 어떡하지? 이게 현실이에요. 보험사랑 싸워야 하는 건 알겠는데 변호사 선임하면 돈이 너무 아깝고 또 안 하면 또 내가 손해보는 것 같고 특히 이런 경우 많습니다. 3천만 원 받아야 되는데 변호사비로 300 빠지면 남는 게 없어요. 결국 혼자 하다가 서류 잘못 내고 기간 놓치고 억울하게 끝내는 분들 진짜 많아요. 근데 여러분 진짜 아는 사람들은 공짜로 변호사 씁니다. 법에서 정한 방법이에요. 대법원 규칙에 따라 변호사비까지 받아낼 수 있는 제도, 오늘 그걸 아주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교통사고 한 번 나면요 몸보다 마음이 더 지칩니다. 보험사 직원이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하고 이건 과실이요, 저거 인정 안 됩니다, 이 말 들을 때마다 아 내가 왜 피해자인데 왜 죄인처럼 느껴지지? 그 생각 드시죠? 결국 변호사를 찾아갑니다. 근데 상담실 들어가서 견적을 듣는 순간 바로 주저앉아요. 수임료요? 성공보수 포함해서 20%입니다. 예를 들어 3천만 원 받을 수 있다면 그중 600만 원이 변호사비예요. 교통사고 피해자 입장에서는 아니 이거 병원비도 아직 못 받았는데 변호사비부터 내라고요? 이 생각이 먼저 듭니다. 그래서 혼자 해보려고 서류 찾아보다가 보험사랑 통화 3번 하고 나면 아이고 머리가 띵해집니다. 아 이거 내가 그냥 못 이기겠구나. 여기서 대부분 포기해요. 근데요 교통사고 사건은 다릅니다. 민사랑 형사가 동시에 걸려 있고 보험사, 병원, 경찰까지 얽혀 있어요. 그걸 다 한 번에 이해하고 대응할 수 있는 건 솔직히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뿐이에요. 문제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다는 거죠. 변호사비 전부 내 돈으로 낼 필요 없어요. 법에서 이미 정해놨어요. 이 정도는 상대방이 내줘야 된다. 즉 보험사에서 변호사비까지도 청구할 수 있는 제도, 대법원이 만든 규칙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에요. 지금부터 이 규칙이 어떻게 교통사고 피해자에게 공짜 변호사 시스템으로 작동하는지 현실적으로 알려드릴게요.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교통사고 소송을 해서 이기면 상대방, 즉 보험사가 내 변호사비의 일부를 법적으로 저한테 줘야 된다는 그런 규칙이에요.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꼭 받아야 된다, 이 금액 이하로는 피해자가 손해보면 안 된다, 그 기준을 법으로 정해놓은 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럼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법원에 산정표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계산을 하면 3천만 원이면 280만 원, 5천만 원이면 440만 원, 1억 원이면 약 740만 원. 이건 참고용이 아니라 법에 정해진 산식에 따라서 대략적인 금액을 계산한 금액이에요. 예를 들어서 교통사고로 5천만 원짜리 소송을 걸어서 전부 이겼다. 그러면 보험사가 내게 줄 돈은 판결금 5천만 원하고 이자, 그 다음에 변호사비 약 440만 원까지입니다. 이걸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결국 변호사비 아까워서 혼자 소송했다가 서류 하나 잘못 내서 판결금 절반으로 줄어드는 경우 정말 많습니다. 이쯤 되면 이런 생각 드실 거예요. 그럼 그냥 변호사 선임하고 이기면 공짜네? 이거 완전 꿀인데? 근데 세상에 그렇게 단순한 일은 없습니다. 법은 늘 조건이 붙어요. 이 제도도 예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판결을 받아야만 청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소송이 진행되다 보면요 법원에서 이렇게 제안할 때가 있어요. 두 분이 중간에서 조정하시는 건 어떨까요? 보험사 측이 4천만 원 정도 제시했습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머릿속이 복잡해져요. 그래 이 정도면 됐지 뭐, 이제 병원비도 좀 매우 그냥 끝내자,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죠. 그런데 그 4천만 원 안에는 변호사비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법원은 판결이 아니라 조정으로 끝난 사건에는 변호사비를 별도로 보통 청구하지 않아요. 나중에 보험사 이렇게 물어보면 돌아오는 답이 뻔하죠. 아 그건 판결 안 받으셨잖아요, 조정했기 때문에 각자 비용 부담으로 끝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제로 이런 사례 많아요. 판결문이 없으면 변호사비를 받지는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 번째는 이겼다고 해서 다 받는 건 아닙니다. 이게 조금 헷갈릴 수 있지만 법은 흑백이 아니라 비율로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보험사를 상대로 1억 원 배상하라는 소송을 걸었어요. 그리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9천만 원 인정하는 걸로요. 그러면 법원은 이렇게 판단해요. 피해자가 주장한 금액 중에 90%는 맞고
10%는 과했다. 그래서 이 10%는 패소한 걸로 보는 거예요. 즉 내가 이긴 건 맞지만 전부 이긴 건 아닌 그런 상태인 거죠. 그러면 변호사비 청구도 그렇게 나눠져요. 승소 비율이 90%라면 90%는 이기고 10%는 진 거기 때문에 그 차액인 80%만큼의 변호사비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걸 모르면 나중에 판결받고 이런 말 나와요. 아니 분명히 이겼는데 왜 돈이 줄었어요? 이건 법이 이겼냐 졌냐 이런 구조보다는 얼마나 이겼냐를 따지는 구조이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는 시간도 돈이다. 교통사고 소송이 오래 걸리면 그만큼 손해도 커진다고 생각하시죠? 근데 법은 그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지 않습니다. 판결이 나면 사고가 난 날로부터 이자가 붙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병원 다니고 서류 내고 답답하게 기다렸던 그 시간까지 돈으로 계산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1억 원 배상 판결이면 그 사이 쌓인 이자만 수백만 원에서 오래 걸리면 수천만 원까지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즉 법은 당신이 참았던 시간, 견뎠던 고생까지 돈으로 환산해주는 구조예요. 그래서 조정으로 마무리되면 이자 청구도 같이 사라집니다. 끝까지 판결로 가야 그 시간의 값, 즉 내가 버틴 시간의 돈을 받을 수도 있어요. 지금까지 들으시면서 그럼 실제로 변호사비는 어떻게 돌려받는 거예요? 이 질문 떠오르셨죠? 절차를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첫 번째, 판결문을 받아야 합니다. 이건 기본이에요. 조정이나 합의로 끝내면 소송 비용을 받을 수가 없어요. 판결이 나야만 변호사비를 승소한 측에서 패소한 측에 청구할 수 있어요. 판결이 확정되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소송 비용 확정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이게 진짜 핵심이에요. 판결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변호사비가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에요. 소송비용 확정 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법원에 정식으로 청구해야만 패소한 측에서 승소한 측에 변호사비를 지급하게 됩니다. 소송비용 확정 신청도 같이 해주시는 건가요? 변호사 선임할 때 이 부분을 꼭 문의해 보세요. 세 번째, 지출 증빙을 제출해야 합니다. 변호사에게 수임료를 냈다면 반드시 세금 계산서나 현금 영수증 등을 챙기세요. 이게 없으면 법원에서 실제 지출이 확인되지 않는다면 기각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입금할 때는 계좌로 이체 내역을 남겨두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에요. 즉 법원 입장에서는 진짜 돈을 냈다는 증거가 있어야 그 돈을 상대방 패소한 측에 부담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 법원에서 소송비용 확정 결정이 나오면 그걸 보험사에 보내서 실제 지급을 요구하면 됩니다. 그럼 보험사는 판결금은 먼저 승소했을 때 지급을 하고 변호사비는 추후에 소송비용 확정이 됐을 때 별도로 송금해 줍니다. 이 과정을 깔끔하게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첫 번째, 판결문 받기. 두 번째, 소송비용 확정 신청서 제출. 세 번째, 변호사비 지출 증빙 첨부. 네 번째, 법원 결정문으로 보험사에 청구. 이 네 단계가 끝나면 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변호사 보수를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아는 사람에게만 돈을 줍니다. 판결로 이겼다면 거기서 멈추지 말고 변호사 비용 청구까지 꼭 챙기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도 또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교통사고 변호사 이효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